네, 슬기로운 조사 생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편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남호균 보좌관님, 그리고 황희두 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님, 편의상 황희두 위원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게 됐잖아요. 사실 두 후보 모두 좀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이긴 한데, 이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거에 대해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당연히 내야지요. 내가 붙이기는 개인 실수로 인해가지고서 거기서 그만뒀는데 당에서 시킨 일은 아닌 게 당에서 또 새 사람을 내는 게 좋지요. 선생님이 좀 생각하시는 민주당에서 이런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후보가 있나요? 그런 후보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좀 여성 후보가 출마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그건 나중에 또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가 봐야지요.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거에 대해 좀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찬성이에요. 우선 개인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정당한 경선을 치러서 네. 나오는 후보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좀 여성 후보가 출마한다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정해진다면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찬성하는 건 낫죠. 당연한 거, 당의 권리인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네. 좀 여성 후보가 출마한다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누구를 해도 관계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해봐야 지금 2년 아닙니까? 누구를 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세 분의 목소리 먼저 들어봤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내년 4월에 이제 재보궐선거 하는데 민주당에서 공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원 96조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거는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판결 후에 이제 다시 부활했죠. 지지율도 많이 올라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을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페이스북에 이거는 의견이다, 주장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번복을 했고요.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이 부분 차기 지도부에 맡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황 의원님 입장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약간 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 의원님은 일단 현직 민주연구원 이사님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시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죠. 일단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다음 지도부의 판단에 맡길 문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 상황이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평소에 저는 이 선거라는 거는 일종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서울, 부산 또 나눠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후보를 냈을 때 우리 시민분들이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아까 당원 말씀해 주셨던 그러니까 96조. 지금 96조를 보면 확실하게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이 중대한 사건으로 인한 재보선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의문점이 풀리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을 다 따져봤을 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당원들의 뜻을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또 시민들의 판단에 한 번 더 맡기는 게 어떤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와 서울시는 입장이 좀 다르죠. 부산 시장을 하셨던 오거돈 전 시장은 본인이 인정을 했고 박원순 시장은 지금 유고 상황이라서 지금 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좀 다른 상황이고 후보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전 당원 투표든 아니면 실제 선거를 후보를 내서 국민들한테 또 선택을 또 심판을 받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황 의원님은 그런 입장을 내셨고요. 남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위적인 문제를 떠나서 후보를 낼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정당이 정치의 목적은 무슨 국태 민안이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겠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 획득이거든요. 특히 내년 재보선은 대선을 이제 1년여 앞둔 그 대선의 자장에 들어가 있는 선거인 거고
그리고 특히 뭐 서울이나 부산이 이제 중요한 지역인데 네. 이 서울을 놓고 볼 때 주요 정당이 특히 집권 여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국민 앞에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이렇게 깔끔하고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겠죠. 네. 또 이 모든 약속이란 건 이 신의 성실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네. 예, 뭐 그런 면에서 이 박원순 시장의 어떤 지금 뭐 의문점 혐의란 것이 과연 그 민주당의 당론 당규에 나와 있는 부정부패 등 뭐 중대한 잘못에 해당되는지 뭐 그런 네. 문제들은 차치하고라도 예, 뭐 후보는 안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 대선의 자장 이런 표현 좋습니다. 예, 처음 듣는 표현인데 제가 이제 방송 나가 써먹어야 될 예. 컨닝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또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부정적인 의견도 새 의견 들어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사실 두 후보 모두 좀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선거를 치르게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거에 대해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찍어주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어요.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우 식상했어요. 모두 다. 누가 한들 또 안 그러겠나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러면은 좀 여성 후보가 나온다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성 후보도 뭐 잘만 하면 좋지요.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세요? 네. 사실은 선생님을 살아줘야 되지.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딴짓하고 그러니까는 뭐 죽고 싶겠어요. 그런 거 쭈내면 또 그런 건 나올 건데. 뭐 여성 남자 가릴 수 없이. 그거 치마 입으느냐 바지 입으느냐 그러면 한 집밥 먹는 놈들 뭐 똑같지. 그 사람들 내지 말아야 정신 차리죠. 그걸 정신 못 차리고 그 줄줄이 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그 후보 또 내면 되겠어요? 아예 정신 차리게 해야지.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또 간다고? 또 더 나쁜 놈 나오게? 선생님, 그러면은 좀 여성 후보가 출마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민주당은 나오지 말아야지. 여성이건 남. 추미애 같은 사람 나오면 더 하지. 그 여자는. 아니 추미애 같은 여자는 나오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데 난 민주당 지지자인데 네. 이번에 실망한 게 뭐냐면 추미애 같은 여자는 나오면 말하는 게 역겹게 말하잖아 항상. 내 명을 거하면은 뭐 어쩌고. 지가 대통령보다도 더 하잖아. 대통령도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역겹지. 그런 말 하는 게 권력을 쥐면은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돼요. 권력을 가질수록 숙여야지. 그러면은 좀 정당과 관계없이 이런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럼요, 있죠.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은 아주 딱 좋지.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런 사람은 아주 똑 부러지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해야 돼, 정치는. 그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 아니, 분명하잖아, 자기 의사가. 국민을 위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네, 세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두 번째 대전에 사시는 80대 남성분은 확실한 반대였고요. 첫 번째 부산에 사시는 여성 60대 분은 다 귀찮은 듯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찍어주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으니까 출마, 그러니까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여쭤봤는데 그냥 찍어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식상하다. 여성 후보도 잘하면 좋은데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분은 이분은 용감해. 강원도 사시는 남성 60대인데 또 목소리 또 동의를 해주셨어요. 추미애 장관님께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뭐 또 저희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국민 한 분의 목소리가 좀 세네요. 토 나올 것 같다고. 이재명 지사님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님은 지금 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분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민주당 지지자인데 같은 분입니다.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네네. 궁금했던 게 네. 아니 이게 제가 잘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앞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은 이제 막 좀 강력하게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좀 과하게 표현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분명하다, 똑 부러지는 게 그래서 좋다라고 하시는 게 좀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그렇죠. 추미애 장관도 입장이 명확하잖아. 국민위도 결정하고 하여튼 일단 추미애 대표 이분은 좀 강원도 사시는 남성분인데 60대 남성분인데
아무튼 추미애 대표 굉장히 싫어하네요. 싫어하고 이재명 지사를 아주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뭐 저 남보 작가님 오늘 네. 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뭐 지난주 좀 사실 재미없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견마지로 하겠다고. 견마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까? 네, 카톡으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에는 이 신의 성실의 원칙과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주 좋았어요. 신의 성실, 사정 변경. 예. 신의 성실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정 변경이 그런 것도 예. 있습니까 원래? 예, 뭐 그건 뭐 어떤 뭐 민법이나 조리의 큰 원칙이니까요. 예. 오늘 많이 배우네요. 그 사정이 바뀔 수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오늘 견마 같네. 견마 같아. 지키는 자체가 이제 네. 모두에게 어떤 어리석은 모두에게 이익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네. 수도 있으니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리얼미터는 강아지를 사무실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요일이 있습니다. 예. 화요일, 목요일 이런 날은 그 뭐라고 하죠? 홈커밍 데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강아지가 이제 커밍할 수 있는 예. 날이 화요일, 목요일. 예. 그래서 견마 얘기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말은 없는데 강아지들은 이제 애완견들 이런 데 가끔 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마지막 분 목소리 들으셨을 때 이분 처음에는 이제 반대하셨으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자인 줄 알았는데 또 두 번째 추미애 대표 토 나온다고 했을 때 미래통합당 지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네요. 근데 이분은 아마 민주당 지지자라기보다는 민주당은 나오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개인 이재명 무당층인데 예. 이재명 지사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 민주당 지지자라면 지금 같은 국면에서 네. 이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그렇겠죠.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뭐 친문 또는 그 대통령이나 이 추미애 장관 같은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과 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좀 결이 다른 게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어떤 뭐 다툰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지난 대선 때나 뭐 그럴 때 보면 이 손가혁이라고 이 네.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이제 네. 아마 그런 성향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최근에 뭐 이제 그 양주 계곡 같은 데서 네. 계곡의 그 상인들 막 다 이렇게 아주 불법, 단호하게 불법 점유해가지고 하는 분들. 뭐 그런 철거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 지지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 거 보면 진짜 화끈해요. 뭐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그냥 조사하러 그냥 바로 가버리잖아요. 네. 본인도 또 약간 열이 나니까 그로 인해서 열이 나니까 또 병원도 바로 가고 뭐 그런 계곡 문제 그래서 말씀인데 네. 이 광역 단체장의 어떤 권한이 막강합니다. 막강합니까? 예, 뭐 신천지나 그 계곡 뭐 불법 점관 상인들 철거 이런 부분들 네네. 보셨겠지만은 또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그 기본소득 말고 며칠 전에 이제 네네. 기본주택 뭐 이런 개념까지 그 제시를 네네. 했죠. 바로 이번 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누구라 또 이렇게 30년 동안 네.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뭐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양질 임대주택을. 그래서 기본주택 개념까지. 근데 이렇게 권한이 막강하고 어떤 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광역자치단체장을 네. 공천을 안 하기는 또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그렇죠. 정당이 현실적으로 더군다나 서울시장은 예, 매우 어려울 것 막강한 같습니다. 자리니까. 예. 정치권의 로켓 배송 바로 이재명 지사가 아닌가 싶어요. 뭐 병원에 CCTV 하는 문제도 문제되면 바로 또 얘기하시고 네.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있습니까? 몇 번 뵙기도 하고 네. 뭐 예전에 그 어디지 그 서울 그 광화문 쪽이었나 단식하실 때 직접 한번 찾아뵌 적이 그때 있어요. 왜 단식하셨었죠? 그때 세월호 몇 년 때. 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네네. 나는데 단식 왜 하셨는 거예요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대부분 단식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단식한 것만 기억나요. 단식만 그때 제가 찾아뵙고 사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제가 몇 년 전이죠. 그러면. 네, 몇 년 전인데 그게 제가 작년 말에 총선기획단 들어올 때 그 사진이 막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 막 친 이재명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 저도 이제 좀 많이 혼나본 기억이 있어서 되게 참 많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이재명 되는데. 지사 관련해서는 정말 말 조심해야 돼. 뭐 조금 말 잘못하면은요. 예. 또 송가요? 뭐 예. 그리고 또 반대 또 친문 성향의 예. 네티즌들한테는 또 반대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댓글이 좀 많이 달리면 좋은데 또 댓글이 많이 아직 안 달리고 있어요 리얼미터 지금. 그게 저도 원래 이렇게 홍보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네네.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네. 뭐 언젠가 이렇게 찍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공천을 뭐 당내에서 논란 뭐 지금도 이제
지금 그런 논란을 불일으키지 말자 쓸 때문에 논란을 뭐 이런 이제 의견이 주류인 것 같고 그런 입장이 네. 뭐 분위기는 이렇게 뉘앙스는 결국 이제 공천을 할 것 같은 거로 가는데 그렇죠. 그런 쪽으로 지금 예, 가고 현실적으로 있죠. 과거 사례를 봐도 네.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아도 네. 누군가는 이제 이 출마를 해서 뭐 친민주당 성향, 열린 민주당도 있잖아요. 예, 친여권 성향의 후보가 나와서 이제 또 범여권 단일 후보로 되고 예, 예. 2011년도 그 보궐선거에서도 네. 박원순 이제 전 시장이 그때도 이 민주당이 박영선 의원이나 이렇게 뭐 나왔지만 맞아요. 예, 민주당 당적이 아닌 채로 무소속으로 이제 당선이 된 네, 거죠. 네. 예, 그때 나경원 이제 후보와 그렇죠. 붙어가지고 다양한 예. 방법이 있긴 그리고 있어요.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네. 그때 이 당시 새누리당에서 정태근 의원과 이제 김성식 의원 두 분이 탈당을 했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아, 맞아요. 그분들 이제 이 새누리당에서 그분들 지역에 네. 성북갑과 관악갑에 무공천했죠. 무공천을 한 네네.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 당선을 바라면서 네. 그때는 뭐 두 분 다 당선은 안 됐습니다만 네. 그런 사례로 봤을 때 떳떳하게 이제 뭐 좀 이렇게 국민들 앞에 유감을 표하고 이 사과를 하고 네. 공천을 결국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사실 서울시에서는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예. 굉장히 팽팽해져 가지고요. 내년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안 주고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그 당이 주는 또 지지율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석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사과하고 네. 그리고 아마 후보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미애 장관도 지금 그 출마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공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앞에 6분 모두 다 여쭤봤는데 뭐 여성 후보도 나오면 좋다, 뭐 반대 안 한다, 상관없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실제 민주당에서 여성 후보를 내면은 미래통합당에서도 여성 후보를 낼 가능성, 그래서 나경원, 이해훈 뭐 등 그리고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서울시에서 후보를 낼 것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내면은 추미애, 박영선 혹은 뭐 박주민 이제 의원도 있고 여러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혹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게 저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감이 딱 잡히는 네.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것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되게 그 부담감이 크실 것 같아요. 누가 나오시던 간에 이게 그 아까 말씀 주셨듯이 대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 박원순 전 시장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견해, 그러니까 해석과는 별개로 이 되게 많은 그 부담감을 떠안고 그쵸. 이렇게 하셔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뭐 아까 그 반응을 보니까 전 되게 좋았던 게 네. 그 여성 후보들도 이제 충분히 뭐 이게 네네. 어떤 그러니까 이런 사회 변화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네네. 그런 상황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박주민 의원님이나 네. 뭐 그 추미애 장관님 그다음에 뭐 박연선 장관님 이런 분들 누가 나오시더라도 저는 되게 경쟁력 있다 생각을 하고 네. 그 다만 어떤 경쟁이 되더라도 지금 이 박원순 전 시장님을 가지고 네. 너무 과도한 이 네거티브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소모를 시키고 그렇죠. 정치적 공방하면 네. 역풍이 불 수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정책으로 승부하고 서울시의 미래에 대해서 승부를 하다 보면 네네. 누가 나오든지 간에 되게 관심을 받을 텐데 네네. 이 시장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좀 지양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하다간 앞서 말씀 주셨듯이 네네. 역풍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 일단 증거는 검찰에는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한테는 공개된 바가 지금 뚜렷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는데 일단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논란이 여성 후보가 나오면 조금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다른 야당이 공격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어요. 이제 상대가 여성이니까. 예. 견마지로 남보자관님. 저는 지금 당장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네. 질문이 여성 후보가 나온다면 어떨 것 같느냐 네. 뭐 이제 이런 건데 혹시
뭐 페미니스트들이나 이제 여권 관련 단체 같은 곳에서 네. 제가 아주 최고로 애착을 갖고 있는 리얼미터를 네네. 혹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왜요? 이미 여성 대통령까지 나온 나라에서 네. 여성 후보가 나오면 어떨 것 같냐 이런 질문 자체가 아. 매우 성인지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혹시 미래통합당 보좌관 같지가 않아요. 예. 막 댓글에 막 좋다 뭐 이런 긍정적인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성이 뭐 어때서 여성 후보가 나오면 이런 네.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계셔야 미래통합당 저 이미지 네. 예, 비호감도 이게 없어질 텐데 다음에 좀 공천 꼭 주십시오 미래통합당. 네, 아무튼 뭐 옆뒤로 샜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건 좀 더 위험한 말씀을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좀 아까 길으세요. 이 당헌 당규상의 민주당이 이제 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이제 그쵸. 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논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으면 그러니까 이거 부정부패 등 없애야지 뭐 이거. 중대한 잘못이 미래통합당에 없는데 예. 왜 민주당에 뭐 있냐? 이게 각 정당의 당헌 당규가 아니라 선거법상으로 뭐 어떤 뭐 이 잘못의 그 경중을 차치하고 네. 해당 정당의 어떤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당 후보를 낼 수 없다가 이 선거법에 어떤 이렇게 그게 뭐 적시되지 않는 한은 이런 논란은 항상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 박은순 시장의 잘못이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중대한 잘못인지 여부는 이 지금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 고소인 측 어떤 뭐 변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플래카드에도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써서 네. 그런데 사실 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그냥 뭉뚱그려서 성폭력으로 지금 네. 쓰고 있으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처럼 들리는데 좀 무시무시해요. 예, 지금 이제 뭐 현재까지 아마 성폭행은 없었던 것 같고 그분들 주장을 아무리 그렇죠. 들어봐도 예. 성희롱과 성추행이 뭐가 이제 네.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성희롱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닌 거죠. 네. 회사나 조직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뭐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주는 뭐 그런 네, 정도고 이제 성추행부터가 이 형사처벌을 받는 이제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예. 굉장히 뭐 준비 많이 해왔어요. 아니, 그렇죠? 평소에 뭐 이런 준비하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또 박재선 보좌관이 오늘 또 일정에서 못 왔는데 예. 뭐 탑 오브 탑이라고 했던 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네. 예. 탑 오브 탑. 그런 면에서 실제로 그걸 잘 쓰신다 그래가지고. 이 뭐 이게 과연 중대한 잘못인가? 만약에 네. 어떤 성희롱과 뭐 성추행 정도가 이렇게 뭐 좀 혼재된 상황이라면 네.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서 이런 것들을 없애고 눈 가리고 하는 선거법으로 것들을 아예. 뭐 이게 필요하면 정확하게. 선거법으로 하든지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인간적인 이제 소외를 피력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사직이 박탈이 되면 38억인가 그 선거 이제 비용 예. 그걸 다 토해내야 된다. 그런 조항은 있는데 말씀하신 선거법상 만약에 귀책 사유가 만약에 민주당에 있으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명확히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 법안을 내시죠. 그것조차도 또 의원님실에서. 네. 뭐 이렇게 좀 선명하게 보이려고 네. 국민의 이제 잠시 지지를 얻으려고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정말 무슨 사고를 당해서 뭐 이 갑자기 이제 유고 상태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한데 그 무조건 귀책 사유라고 해서 뭐 새로 이제 선거를 치르려면 예산이 들어가고 네네. 하겠지만 그래서 또 무조건 네. 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당 정당은 후보를 못 내게 하는 것도 그걸 이제 구체화하면 되죠. 뭐 사고는 이제 예외로 하고. 예. 네. 또 우리나라 같이 막 새로운 정당이 생기고 이합 집산하고 이런 게 자주 있는 경우에 네네. 이 정당과 저 정당이 합치고 뭐 통합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 뭐 어떤 책임이 계속 따라가면서 네.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뭐 이제 그런 꼼수는 이제 우리 예. 훌륭한 국민들이 예. 표로 심판하거든요. 네, 오늘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